예, 반갑습니다.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. 부동산 실상에서 가장 많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요. 오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나요?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그러한 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오늘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2년을 할 거예요. 그렇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 대표적으로 1년 미만,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을 보면 오피스텔이나 임차가 잘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,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잘 빠지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년을 계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기간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요,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, 임대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했지만 1년 후에 계약 종료를 못하는 그러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인한테 불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관련 법령을 봐도요,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요. 다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임대인 같은 경우는 주장을 못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1선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2년 계약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. 1선에서도 2년 미만의 계약이 있다고 하지만 잘 빠지거나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년 계약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지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.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단서 조항도 따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외에 임대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갱신을 했을 경우도 전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3가지 케이스가 생기면서 좀 더 복잡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.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협의로 해서 합의 갱신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 같은 경우가 합의를 해서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요.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2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이 조항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는요, 계약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만 통보를 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계약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갱신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새로 추가된 그러한 조항 같은 경우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서 갱신을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 같은 경우도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기면서 임대료의 5%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조항 내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하면은 갱신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, 여기서 새롭게 생긴 조항이다 보니까 하나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계약갱신 요구권이 기존에 묵시적 갱신일까요?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?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조항을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합의갱신이 아닌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요.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추가로 좀 말씀드려보면
묵시적 갱신은 자연적으로 2년이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갱신 계약을 했다고 해도요, 묵시적 갱신과 똑같은 그러한 효력이 발효하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. 3개월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와 반대로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갱신 계약을 했을 때도요, 묵시적 갱신 요건에 따른다는 그러한 말씀 꼭 드려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 단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기존 시세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발휘를 해서요, 임대료의 5%까지 이내에서만 올리는 그러한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에도 임차인 같은 경우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. 단지 이사를 가거나 특이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지만, 임차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좀 따져봐도 그 이외의 상황 같은 경우는 먼저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서머를 해드리면요, 임대차 보법 자체가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이에요. 그만큼 계약 기간을 쓸 때 2년 계약을 통상 쓰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서를 썼을 때는요,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,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전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, 합의갱신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같은 경우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%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. 단지 그랬을 경우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은 쓸 수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을 때는요, 묵시적 갱신에 따른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합의갱신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화통화나 문자, 서면 등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대해 논의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요, 합의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같은 경우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.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. 계약갱신 요구권도 묵시적 갱신의 조항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.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대해 논의한 내역이 없어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,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거기다 첨언해서 말씀드린 게,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그러한 사항의 조항에 따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, 임차인과 임대인 같은 경우도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추후에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골든마우스였습니다.